네, 2주 만에 원투펀치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코로나19가 점점 심해지면서 저희가 좀 자체적으로 휴방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올림픽에 또 이슈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마스크를 각자 다 쓰고 방역에 철저하게 진행을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너무 염려치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좀 어떤 시간 가지셨어요? 저는 제가 코로나 검사를 받았었잖아요. 저는 사실 밀접 접촉자는 아니었어요. 네. 아니었지만 어찌됐건 방송 관련으로 확진된 분하고 이제 동선이 겹치는 바람에 검사를 이제 실제로 받으러 가 보니까 정말 그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많죠. 아마 요즘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확진자 수가 줄지를 않죠. 그래서 실제로 검사를 받으러 가 보니까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문제가 돼 있구나라는 걸 더 체험할 수가 있었고 어쨌든 이 원투펀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뭐 전 국민 여러분들께서 하루속히 좀 편안하게 건강할 수 있는 날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마음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좀 안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한 의원님 정말 고생하셨던 것 같고 장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또 올림픽 대표팀이 나올 때마다 좀 목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일정은 사실은 좀 프리했어요. 네, 많이 예전보다는 원투펀치도 없고 또 프리시즌 경기 중계 배정도 없었기 때문에 올림픽 한국 경기 2경기만 준비하느라고 나보다 일 별로 안 했네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우리 상대 팀들 경기만 열심히 보고 집에 계속 있으면서 배달 음식을 계속 시켜 먹고 살이 한 4kg 찌고 그렇게는 보이진 않아요. 쪘어요, 제가 많이. 지금 가려 있는데 좀 전에 이제 방송 전에 다리통을 보니까 쪄 있어요. 확진자로. 근데 그 대신 또 데이터를 또 많이 이렇게 쌓아두셨다고 하니까 오늘 얘기가 굉장히 풍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모인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올림픽 대표팀 온드라스전을 프리뷰를 해보고 그 전에 루마니아 뉴질랜드전 또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경기 상대가 뉴질랜드였어요. 사실 이때 결과를 봤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셨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지난 경기들 뉴질랜드, 루마니아까지 봤을 때 지난 경기들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가장 큰 관건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올림픽 대표팀이 대회 참여하기 이전에 특히 체력 훈련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체력 훈련이란 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마도 김학범 호는 제 추정입니다. 추정이지만 8강, 4강 어떤 토너먼트 정도의 시점에 사이클을 맞춰서 체력 훈련을 좀 많이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 뒤에 가서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체력 훈련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이클이 제대로 올라오기 전에는 오히려 몸이 좀 무거워지거든요. 저는 뉴질랜드전도 그렇고 루마니아전에서 약간 이제 나아지는 느낌이 조금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조별리그를 치르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전에 시행했던 체력 훈련이 지금은 긍정적인 사이클로 아직은 오지 않은 시점이다. 약간은 오히려 조금 부정적인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온두라스전 저희가 이제 하루 전에 지금 방송을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온두라스전의 최대의 관건도 저는 전체적인 팀 컨디션 체력 훈련에 의한 어떤 몸의 무거움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아닙니까? 온두라스전에는 좀 제대로 된 사이클로 올라오는 것이 확연히 좀 눈에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제 전체적인 팀 컨디션도 좋아지면서 온두라스전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내용의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찌됐건 저는 이번 대회의 가장 포인트 중에 하나는 김학범 감독이 이전에 시행했던 체력 훈련이 결국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지금 조별리그에서 우리가 고전하고 있는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약간 지금 선수들 상태가 좀 무거운 것도 한몫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국면에 가서 좋게 나타나게 된다면 이제 체력 훈련 효과를 보는 거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계속 좀 이제 무거운 상태로 가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체력 훈련에 좀 역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온두라스전에서부터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 것인가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뉴질랜드보다는 루마니아전이 조금 낮았다고 하니까 온두라스에도 좀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장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한 의원님께서 이제 피지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사실 뉴질랜드와의 1차전이 끝나고 우리 팬들 또 많은 축구 전문가들로부터 좀 비판이 많았잖아요. 경기력에 대한. 저도 사실은 많이 좀 경기가 끝나고 나서 네.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다 나왔었거든요. 뉴질랜드전에. 그래서 사실은 조금 화가 났었고. 그 부분은 뭐였냐면은 피지컬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번 대회를 앞두고 사실은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4-1 수비적인 전형을 쓰는 팀이에요. 그런 팀을 상대로 할 때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조금 걱정했던 거는 김학범 감독님이 4-2-3-1 운영을 플랜 A로 하고 있는데 사실 전술적인 그 유연성이 꽤 큰 감독은 아닙니다. 4-2-3-1을 주로 계속 운영을 하죠. 근데 5-4-1 같은 운영을 하는 팀을 상대로 상대 밀집 수비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뭐 유럽에서도 그렇지만 맨시티 같은 팀도 그렇고 5백으로 나오는 팀이 워낙 많기 때문에 4-3-3 운영을 하면서 뭐 쉽게 얘기하면 이른바 우리 팬들이 잘 아는 메잘라 같은 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롤을 사실 수행하는 선수들이 사이드에서 사이드 풀백이나 윙어들이 고립되지 않게 사이드 지원을 왼쪽 오른쪽으로 나가주면서 거기서 5-4-1의 측면 배후 공간을 어떻게든 부분 전술로 숫자 싸움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루트를 만들고 그렇게 해도 사실은 5-4-1 수비적으로 나오는 팀을 뚫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런 부분 전술 하에서 조직력까지 잘 부합이 돼야 되는데 경기 끝나고 이제 나왔던 얘기들이 뭐 크게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와일드카드 황의조 선수가 고립돼서 아직 동료들, 기존 동료들하고 호흡이 잘 맞지 않는다. 그리고 투홀딩으로 나오지 말고 차라리 그냥 뒤에 공격 숫자가 1명에서 2명밖에 없는데 센터백 2명에 뭐 원두제가 됐던 홀딩만 놓고 더 공격 숫자를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원홀딩으로 뭐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측면 풀백들, 특히 그런 운영을 할 때는 4-3-3 운영이 됐던 4-2-3-1 운영이 됐던 간에 5-4-1을 상대로 수비할 때는 측면 풀백들의 공격 시에 공격 파괴력, 거기서의 날카로움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 끝나고 와일드카드를 조금 더 K리그에서 날카로운 공격력을 지닌 왼쪽 풀백, 윙백 자원들을 뽑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느냐. 뭐 많은 얘기들이 나왔죠. 근데 사실 그 얘기들이 그 경기 전에 조금 우려했던 부분들이었어요, 다. 황의조 선수의 성향은 혼자서 막 뭘 만들어서 골을 넣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움직임을 통해서 뒤에서 동료와의 어떤 콤비네이션 플레이나 부분 조합적인 어떤 플레이를 통해서 스루 패스를 받든지 크로스를 받든지 해서 조직적인 하에서 움직임을 통해서 골을 넣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혼자 고립되면은 황의조 선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완전히 수비 끌고 나와서 수비에서 등지고 포스트 플레이를 완벽하게 해주는 성향도 아니에요. 황의조 선수는 움직임을 통해서 동료와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데 그 뒤에 있는 선수들의 성향은 이강인, 뭐 권창훈, 뉴질랜드전 뒤로 좀 빠져서 패스를 넣어주는 스타일이고 침투하는 선수도 없고 사이드에서는 사이드로 가면 선수들이 혼자서 고립돼서 1대1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5-4-1에 대한 수비를 뚫기에는 상당히 힘든 운영이 계속됐고 네. 이번에 선수 선발에서 제가 우려했던 메잘라 같은 롤의 미드필더 성향을 좀 뽑아놔야 되지 않느냐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선수가 사실은 굳이 뭐 뽑자면 정승원 같은 유형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김진규나 김동현은 사실 중앙에서 좀 이렇게 공격형 미드필더 중앙만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선수 구성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좀 걱정됐던 게 다 나왔었어요. 뉴질랜드전. 그래서 저는 1차전 뉴질랜드전 끝나고 이거 쉽지 않겠다. 이렇게 가서는. 그리고 나서 김학범 감독님이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2차전에 이제 궁금했죠. 네. 그래도 루마니아전은 확실히 이제 경기하는 패턴을 좀 바꾼 것 같아요. 이동준, 이동경, 기존 선수들을 엄원상과 함께 넣으면서 무언가 조합 플레이를 통해서 하기가 쉽지 않으니 압박을 강하게 하고 길게 떨어진 세컨볼 싸움을 들어가고 거기서 빠른 스피드를 활용을 해서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만들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찬스를 만드는 것이 쉽다. 그래서 저는 루마니아가 물론 이번에 멤버들이 많이 빠져서 조직력 루마니아가 최약체인 멤버가. 것만은 맞아요. 그래서 조직력이 뭐 막말 얘기해서 형편없었던 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뉴질랜드전보다는 김학범 감독이 현재 있는 스쿼드로 현재 있는 우리 선수들의 몸 상태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스타일의 최선의 방식을 택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 희망이 생겼고 황의조 선수가 어찌 됐든 조금씩 이제 호흡을 맞춰서 더 좀 점진적으로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이제 골도 터져야 되고 그런 과정이 이제 온두라스전에 같이 좀 결부가 돼서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확실히 이제 상대 팀을 제외하고라도 전력적으로라도 조금 더 루마니아전이 나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대 팀을 좀 분석을 해보면 뉴질랜드가 레드에서 얘기를 했을 때 좀 가장 강력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루마니아 선수들이 거의 참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체다 세 팀 중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온드라스 같은 경우에는 한 중위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뉴질랜드 되게 못했고 루마니아 우리가 내 골에 넣었어. 우리 왠지 온두라스는 잘할 것 같아. 뭐 이런 예측도 있지만 온두라스를 쉽게 볼 수만은 없는 지금 상황이죠. 정순주 아나운서는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럼요. 저 위원님과 같이 제가 했던 거 다 기억하죠. 제가 했던 설명들의 여러 가지 뉘앙스 같은 것도 다 그냥 잘 간직하시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복습형 아나운서요. 와서 다 미리 지난 걸 잘 봤어요. 정말요? 복습형 다시 아나운서.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 기억 안 나는 준비를 것도 성이 궁금하고. 철저해요. 그런데 다른 나라 경기들 저도 중계를 하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루마니아가 원래대로만 최선으로 나왔으면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보다 평균적으로는 조금 더 강한 멤버가 될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리에 A에서 뛰는 선수들, 뭐 A 대표팀 가 있는 선수들, 뭐 와일드 카드 이런 거 다 제대로 해서 루마니아가 나왔으면 저는 우리보다 조금 강한 전력이라고 보거든요, 냉정하게. 그런데 조에서 전력 1위가 될 수 있었던 팀이 졸지에 조에서 전력 4위가 됐습니다, 루마니아가. 진짜 지금 나온 루마니아는 3군 내지 뭐 3.5군 저는 뭐 거의 그렇게밖에는 평가가 안 된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뉴질랜드는 감독이 원하던 선수들, 그리고 감독이 어려서부터 또 여기저기서 지도를 했던 선수들, A 대표팀에 같이 몸담고 있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다 모임으로 인해서 뉴질랜드가 오히려 저거는 선수 구성도 그렇고 조직적으로도 그렇고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러면은 정순주 아나운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두라스는 특별히 더 잘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특별히 더 못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온두라스는 그냥 그 멕시코, 미국과 경합을 했던 그 정도 수준의 선의 팀이 지금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온두라스는 두 팀 간의 장단점은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어슷비슷한 전력인 게 지금 두 경기 통해서 결국은 나온 거고, 전체적으로 우리의 컨디션이 확 올라가지 않고 장지현 위원 말씀하신 그 우려점들이 세 번째 경기에서 그렇게 개선이 되지 않는 모습이라면 우리가 뉴질랜드에게 고전하는 거 아닙니까? 온두라스에게도 충분히 고전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고 온두라스가 그 정도의 능력은 되는 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까 이제 장 의원님이 전술적으로나 뭐 용병술, 뭐 선수 선발 이런 데 있어서의 우려점들을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정도만 덧붙이자면 우리가 왼쪽 윙어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 의원님 지금 중앙 미드필드의 조합과 구조 이쪽에서 장 의원님이 좀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다면, 저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왼쪽 윙어에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지금 그쪽에서의 파괴력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첫 경기 같은 경우는 권창훈 선수를 이제 그쪽에 투입을 했는데, 사실 많은 K리그 팬분들이 또 알고 계시다시피 권창훈 선수가 왼발을 잘 쓰지만 왼쪽 윙어에 그렇게까지 어울리다거나 뭐 특화돼 있다거나 그런 선수가 맞아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권창훈 선수가 왼쪽 사이드에 나왔을 때는 권창훈 선수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가고 이강인 선수가 오히려 약간 한 칸 아래로 내려가는 모션을 많이 취해주고, 권창훈 선수 자리는 이제 강윤성 선수가 많이 올라와서 메워주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실제로 이제 권창훈 선수가 전문 왼쪽 윙어가 아니면서 첫 번째 경기에서 그쪽에 뛰었었고, 그리고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술이 그리 신통치 않다는 판단을 했겠죠. 그러면서 또 이제 첫 번째 경기에서는 벤치에 있었던 이동준 선수가 역시 재간이라든가 재치, 공격의 다양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뭐 예전부터 칭찬을 많이 했지만 이동준 선수가 지금 우리 팀 전체를 통틀어 보더라도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뭐 에이스급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동준 선수 사실 첫 경기 벤치는 약간 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이제 두 번째 경기에서는 이동준 선수를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왼쪽은 누가 맞느냐, 엄원상 선수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려왔잖아요. 그런데 엄원상 선수가 왼쪽에 왔을 때는 오른쪽에 있을 때만큼의 전문성은 또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원상 선수도 이제 어려서부터 많이 봤지만 사실 이 선수가 왼쪽 윙 포워드 자리가 그렇게 많이 그거를 소화했다거나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원상 선수를 왼쪽에 놨을 때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교체로 나오는 송민규 선수 있잖아요. 송민규 선수가 냉정한 견지에서는 지금 두 경기를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부진합니다. 네, 부진하고 뭔가 주변 동료들과 어떤 조화롭게 녹아 들어간다기보다는 뭔가 혼자 조금 볼 소유하는 시간이 길다가 결국은 효율성 없는 플레이로 플레이가 마감이 되고 하는 경우들이 지금 좀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송민규 선수가 지금 폼이
여태까지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좋아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왼쪽 윙어 자리가 과연 온두라스전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거기 이제 뛰는 선수의 폼이라든가 주변 동료들과의 조화가 어떨 것인가. 이 문제도 저는 신경이 쓰이는 대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2선 공격형 미드필드 라인의 선수가 좀 풍부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2선 공격형 미드필드 라인이 풍부한 것 같은데 의외로 왼쪽 윙어 자리는 좀 약해 보여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런 송민규를 문제- 원래 믿었는데 그쪽 자리는 K리그에 있을 송민규가 때보다 조금 부진하니까. 폼이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사실 왼쪽 윙어 자리는 뭐 탈락한 정우영 선수를 비롯해서 여러 선수들이 있었죠. 근데 결국은 이제 송민규 선수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K리그에서 송민규, 이동준 제일 폼이 좋았던 선수를 뽑는 과정에서 송민규가 활약해주면 되고, 권창훈 선수 같은 경우는 아마도 송민규가 좀 부진할 경우에 아마 넣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첫 경기부터 그냥 권창훈을 넣으면서 권창훈은 프리한 중앙 롤 움직임을 가져가게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럴 경우에면 왼쪽이 풀백이 상당히 공격력이 예리한, 특히 왼발 크로스가 좋은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강윤성 선수는 오른발잡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양발을 다 잘 쓰긴 하지만, 물론 뭐 지난 경기 이강인 선수에게 좋은 어시스트도 해주고 했지만 열심히 뛰고, 하지만 그쪽은 이제 진짜 중요한 경기에서 확실하게 공격 찬스에서 우리가 오픈 플레이 골을 만들려면 그쪽은 확실한 좀 왼발잡이 풀백이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라는 좀 아쉬움도 있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약간 부정적인 얘기만 했지만 루마니아전은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또 온두라스전에 잘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루마니아전에서 확실히 좀 저희에게 행운도 좀 따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선수들이 좀 흐름을 가져오고 뭔가 자신감을 가지는 데서 좋은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루마니아가 여러모로 경기 내용상 우리를 좀 도와준 것들이 있지만 네.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어찌됐건 저는 황의조 선수도 루마니아전에서는 골은 못 넣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움직임과 어떤 연결의 차원에서는 첫 경기 뉴질랜드전보다는 그래도 황의조 선수도 조금 더 올라온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또 루마니아가 물론 좀 멤버가 아주 약해지고 또 퇴장까지 당하면서 공격이 좀 시원찮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수 선수가 이날 와일드 카드로서의 존재감을 또 제대로 보여줬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뉴질랜드전의 복귀를 다시 해보자면 정말 그날은 와일드 카드의 차이가 두 팀 간의 승패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 우드와 윈스턴 리드가 둘이 너무 잘했어요. 크리스 우드 선수는 그 정말 잘 오지 않는 그 한 번의 기회를 제대로 살려주면서 결정력이 뭐다 이런 걸 보여줬고, 윈스턴 리드 선수는 아마 우리 팬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와, 쟤 정말 얄밉다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윈스턴 리드 선수가 아주 기교적이고 노련하고 뭔가 우리를 또 좀 안 좋은 쪽으로 약간 자극도 하고 뭐 이런 수비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첫 경기 뉴질랜드전에서 우리는 권창훈 선수 쪽이 그다지 잘 작동한 편이 아니고, 황의조 선수는 말씀하신 대로 고립됐었고, 박지수 선수는 나중에나 뭐 정태욱 선수 올리려고 할 때 이제 백업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러면은 와일드 카드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런 불안감이 좀 있었는데, 어찌됐건 두 번째 경기에서는 황의조 선수의 폼이 그래도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고, 박지수 선수가 그래도 제대로 된 존재감을 공수 양면에서 좀 펼쳐준 부분들이 있고, 권창훈 선수도 뭐 교체로 들어와서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시 올림픽은 와일드카드 선수들이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래도 첫 번째 경기보다는 두 번째 경기에 좀 좋아졌고, 루마니아가 우리를 도와준 부분은 있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대승을 거뒀다는 거는 분위기라든가 어떤 선수단의 사기라든가 이런 자신감 면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는 일인데, 요 이제 바람을 온두라스전부터는 확실히 좀 탈 필요가 있겠죠. 긍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항상 지금 선발매나 소집을 할 때부터 좀 골 결정력을 가진 선수들이 우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를 부른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루마니아전에서 다른 선수들도 해줬기 때문에 뭐 온두라스전에서 또 다른 선수들이 좀 많이 활약을 다양하게 해주지 않을까, 골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또 기대하는 팬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황의조 선수를 워낙 김학봉 감독이 믿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래서 오세훈, 조규성 다 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팬들이 1차전 끝나고 정태욱 올릴 바에는 차라리 오세훈, 조규성 뽑는 게 낫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지만, 그만큼 김학봉 감독은 황의조 선수를 엄청나게 신뢰하기 때문에 결국은 황의조가 해줘야 된다. 네, 황의조의 컨디션 관리가 사실 이번 대회에서 제일 중요하고요. 또
또 이제 터져줘야 됩니다. 황의조 선수. 온두라스전에서 황의조 선수의 골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온두라스가 사실 우리가 패한 뉴질랜드를 상대로 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런 부분 온두라스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력이 어떻게 나올지 아니면은 좀 전략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도 굉장히 궁금한 것 같아요. 일단 온두라스전은요, 우리 공격이 조금 더 잘 될 확률이 저는 높은 경기다라고 기본적으로는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상대한 두 팀은 모두 5백이었습니다. 사실은 뉴질랜드도 원래 5백 쓰는 팀이 아니고 루마니아는 더더욱 5백을 쓰는 팀이 아닌데 말씀드렸던 대로 루마니아는 멤버가 너무 약세가 되면서 5백을 선택을 아니할 수가 없게 돼버렸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전략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원래 그 A 대표팀이 5백이나 이런 걸 잘 쓰진 않지만 지금 멤버를 봤을 때는 5백 해도 뉴질랜드가 오히려 앞쪽에는 또 크리스 우드가 있으니까 이거 괜찮을 수 있겠다. 또 양 사이드 윙 포워드들이 뉴질랜드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뉴질랜드는 자신들에게 조금 더 맞는 전술을 찾은 것 같고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가 공이 상대했던 두 팀이 모두 5백이었는데 온두라스는 5백에 파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두 원래 쓰던 4백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팀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날 이제 우리와의 대결에서도 온두라스의 또 입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온두라스는 만약에 우리와 비기게 되면은요 탈락을 감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지면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와 비기는 상황이면 온두라스가 골 득실로 우리를 앞설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이미 앞서 있죠. 그런데 저쪽 다른 쪽 경기에서 승부가 나버리면 온두라스는 졸지에 그냥 탈락이에요. 우리와 이제 저쪽에서 이긴 팀과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온두라스의 입장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온두라스는 우리를 이겨야 됩니다. 우리를 이겨야 되고 말씀드렸던 대로 온두라스는 5백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내려앉거나 하는 모습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4백을 가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도 여태까지 그 3백, 3명의 센터백의 밀집 상황에서의 어떤 박스 안에서의 공간을 맞이한 거에 비해서는 아마 온두라스전에는 센터백이 상대 2명이거든요. 황의조 선수가 아마 골 넣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전보다는 나은 경기가 될 것이고 게다가 온두라스의 지금 상황을 보면 온두라스 입장에서도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꺾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여태까지 또 온두라스의 두 경기에서 나타났던 스타일상 수비에 그렇게 아주 집중하거나 수비에서 실수가 없거나 이런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온두라스의 상황, 지금까지의 스타일, 수비 포메이션의 어떤 숫자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저는 이번 경기는 조금 서로 간에 이제 공격을 하면서 우리가 골을 넣을 기회가 이전의 경기들보다는 오히려 좀 많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일단 갖고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이제 온두라스는 정말 이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베스트 11을 바꿔서 정말 최전력으로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 북중미 예선 경기부터 5경기를 봤어요. 네. 네, 이번 경기까지 풀로 5경기를 보고 이제 느낀 점은 이 팀이 이제 이번 대회에 쓰고 있는 윙어와 투톱, 그다음에 공격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지만 공격형 미드필더 성향을 가진 이 선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새로 와일드카드로 뽑은 벤구체 선수를 빼고요. 북중미에서는 이제 나왔던 선수 리바스, 에드윈 로드리게스, 더글라스 마르티네스, 팔마, 오브레곤, 레스 6명 중에 이제 보통 중앙 미드필더 혹은 프리한 공격형 미드필더를 맡는 에드윈 로드리게스를 빼면 네. 그러면 5명. 그 5명은 예선에서요. 다 공격수를 했었습니다. 네. 공격수와 윙포워드, 공격형 미드필더를 겸하는 선수들이 많죠. 그리고 자국 리그에서도 공격수도 하고 윙어도 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온두라스는 상당히 공격적인 역량을 가진 선수들이 많아요. 윙어도 그렇고. 근데 이 선수들의 단점이 뭐냐면 이 선수들이 윙어로 갈 때도 있고 공격수로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대회 첫 번째는 이 선수들의 성향이 확실한 포스트 플레이 스트라이커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일드 카드로 온두라스 국가대표인 벤구체를 불러들인 거예요. 지난 시즌 포르투갈 보아비스타 임대 가서 뛰었던 벤구체는 체격 조건이 좋고 포스트 플레이 능하고 그리고 오른발 한 방이 있고 득점 결정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놨는데 막상 여기다가 붙여놓으니까 예선 때처럼 조직력이 안 나오는 겁니다. 벤구체 선수는 고립되고 오히려 한 5명 에드윈 로드리게스 같은 프리한 그 중앙에서 뛰는 선수
그 선수까지 들어갔을 때 아주 자유로운 어떤 움직임과 스위칭을 통한 이른바 약간 펄스나인 같은 운영을 했을 때보다 조직력이 더 안 살고 뱅구체는 고립돼 있고 나머지 선수들은 숫자가 오히려 줄었을 거 아닙니까? 뱅구체 들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공격 호흡이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첫 경기 루마니아전은 예선 때 경기 때보다도 훨씬 못했어요. 온두라스가. 심지어 일본과의 평가전 때보다도 내용이 별로였습니다. 루마니아전은. 그러면서 미스도 많이 나오고 뱅구체랑은 호흡도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경기 뉴질랜드전은 전반 끝나고 뱅구체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올림픽 때 나왔던 멤버로 다시 맞춰서 오히려 후반전이 내용이 좀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온두라스는 보면은 전체적으로 개인적인 능력을 보면 뉴질랜드나 루마니아보다 중앙 미드필더, 수비진 다 합쳐서 공격진까지 해서 개인 능력은 오히려 온두라스가 제일 저는 조금 낫다고 봐요. 온두라스는 그만큼 경계해야 할 팀인데 조직적으로는 한 의원님 말씀에 저는 동감합니다. 이런 팀들이 우리가 하기가 조금 더 편합니다. 아예 내려서서 하는 팀보다 이 팀은 막 압박도 서로 막 하고 윙어들은 워낙 공격적인 성향이다 보니까 공격 한번 올라가면 리커버리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 미드필더들 이런 데서 루마니아전 같은 압박을 강건하게 수행을 해서 아마 우리와의 경기 때는 이 팀이 골을 넣고 이겨야 되는 컨셉이기 때문에 아마 에드윈 로드리게스를 중앙 미드필더로 놓으면서 공격적인 투톱을 또 따로 놓고 윙어도 또 공격적으로 놓고 아마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4-4-2로. 그럴 경우라면 충분히 우리는 루마니아전에 보여줬던 그 정도의 에너지만 가지고 있다면 압박을 통해서 끊어서 빠르게 전환으로 들어갈 때 이 팀은 윙어들 수비 가담이 좀 떨어지고요. 풀백인 뭐 데카스나 다른 선수들도 오른쪽 풀백도 마찬가지지만 이 선수도 올라갔다가 리커버리 할 때 뒷공간을 많이 내줍니다. 그렇게 본다면 홀딩을 하나 놓고 하긴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바로 맞대응해서 여러 가지 돌발 상황, 우당탕탕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중앙에서. 상대 뉴질랜드나 이런 팀들처럼 내려서 갖고 기다렸다 역습하는 게 아니고 막 달려들기 때문에 4-4-2 전형으로 우리도 거기서 우리는 그런 이른바 개싸움에 강해요. 우리 팀은 원래 그런 팀이 강해요. 뭐든지 강하면 좋은 거죠. 그럼요. 네. 그런 축구를 온두라스가 할 가능성이 강한 전방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두재 같은 스타일의 선수들이 볼 처리만 좀 빨리 해주면 돼요. 빨리 해서 오히려 압박 만약에 들어오면 루마니아전처럼 또 길게 한 명은 스타트 끊고 길게 들어서 세컨볼 또 들어가고 거기서 또 압박하고 같이 압박하고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주면 우리는 충분히 전환해서 오히려 경기가 조금 더 수월할 가능성이 있고 이 팀이 중거리 슈팅을 많이 때려요. 보통 우리가 옛날 뭐 남미 팀들 뭐 볼리비아도 그렇고 이런 팀들도 그렇고 우리 북중미 팀들도 그렇지만 그냥 찬스 나오면 막 중거리를 막 때리는 성향들이 좀 많아요. 보통 그쪽 나라 팀들이. 이 팀이 또 그래요. 근데 우리가 평가전이나 이럴 때 너무 중거리 선수들 놔줬다가 못 붙어가지고 골 먹고 그랬잖아요. 다 여기 한 방들은 있어요. 근데 한 방이 확률이 높진 않아요. 강력하진 근데 않아. 어쨌든 리바운드가 가능하니까. 그쵸. 또 프리킥은 그래도 주면 별로 안 좋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로또 골이 터지는 성향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는 특별히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는 상대가 아마 뱅구체는 또 한 번 늘 가능성은 있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경기는 뱅구체의 활용을 아마 그 적극적으로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루마니아 후반전에 기존에 예선전 뛰었던 멤버들 그 멤버들이 미국전도 잘했고 멕시코전도 나름 선점했던 멤버들이기 때문에 그 멤버들로 다시 이렇게 전술적으로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수비에서는 조금 더 상대의 어떤 교란 움직임이나 개인 테크닉에 조심할 필요는 있죠. 하지만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이런 팀들은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됩니다. 이 팀이 예선전 때도 그랬고요. 캐나다나 미국전을 보면 압박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볼을 잘 뺏겨요. 네. 근데 놔주면 아주 잘해요. 네, 테크닉도 좋고 패스도 좋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이용을 해서 전방부터 강하게 들어가야 된다. 네, 그리고 우리 준비했던 세트피스나 또 그동안 미진했던 루마니아전 결정력 그런 부분 집중해서 잘 살린다면 저는 오히려 온두라스전은 우리 취향에 맞게 이길 수 있다. 취향에 맞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온두라스전 키는 압박일 수 있겠네요. 공수 양면에서 그렇습니다. 압박이 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바이고요. 이 온두라스가 그때 제가 애초에 몇 개월 전에 처음 이제 멕시코 뭐 미국 이거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온두라스 하면은 우리는 그 리우 때 우리의 좀 악몽을 떠올리면서 앨리스. 그 당시 이제 온두라스가 우리를 이긴 아픔이 컨셉은 있죠. 그때는 온두라스도 이번에 뉴질랜드나 루마니아가 했던 것처럼 극단적으로 일단 수비를 견고히 하고 정말 그때 이제 드리블이라든가 스피드가 있는 자원들이 있었어요, 몇 명. 그래서 견고한 수비 속에서 그런 능력 있는 선수 몇 명을 가지고서 이제 전광석화 같은 역습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걸로 이제 한 방에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요번 온두라스 팀은 제가 정순주 아나운서와 더불어서 레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번 온두라스 팀은 그때 팀보다는 공격을 잘하는 선수 숫자가 오히려 좀 더 많고 그렇게까지 수비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일단 북중미 대회를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수비에서의 특히 이제 제가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자면, 이 온두라스의 기본 센터백 듀오는 데닐 말도나도와 호세 가르시아거든요. 근데 특히 호세 가르시아 선수 쪽에서 터치 미스 같은 게 많이 나와요. 매 경기 큰 실수들이 좀 있었어요, 호세 가르시아 선수가.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오히려 좀 실점을 결국은 좀 안 하고 하긴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호세 가르시아 선수 쪽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노려서 압박할 필요가 저는 있다는 생각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말도나도 선수는 가르시아 선수에 비해서는 발밑이 조금 더 부드럽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명의 센터백 가운데 우리가 좀 노려야 될 타겟은 호세 가르시아 선수 쪽이라는 생각이고, 말도나도는 그러면 약점이 없느냐? 말도나도 선수가 분명히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그 부상 알았던 것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부상 때문이 아니라 지난 뉴질랜드전도 보니까 이 말도나도 선수를 풀타임을 안 뛰게 해요. 네. 근데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말도나도 선수가 센터백으로서는 신장이 작습니다. 신장이 180cm 언저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뉴질랜드가 이제 또 맹공을 퍼부어야 되는 그런 시간대에서는 말도나도 선수를 계속 놔두면 이게 신체적으로 조금, 이게 피지컬적으로 약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교체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역으로 세트 플레이 공격 같은 찬스가 났을 때는 정태욱 선수라든가 우리 헤더에 자신 있는 선수들을 말도나도 선수 쪽과 매칭을 시켜가지고, 말도나도 선수의 신체적으로 약간 키가 작고 이런 부분을 우리는 좀 노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역으로 압박이 정말 중요한 게, 지금까지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원두재 선수가 우리도 실수가 많아요. 평가전 때도 그랬고, 지금 본선 와서도 저는 여러 포지션 통틀어서 원두재 선수 폼이 좀 안 좋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역으로 아까 지금 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도 후방에서 실수가 많으니까 우리가 압박해서 뺏어서 넣으면 최고고, 또 뉴질랜드나 루마니아만큼 수비 숫자를 많이 안 두는 스타일이니까 또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원두재 선수가 상대의 또 그 활발한 압박에 한번 뺏겨버리면 실수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장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뺏어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위치가 선수들이 조직화되지 않았을 때는 이 선수들이 그런 데서는 드리블이나 이런 걸 잘한단 말이에요. 장 의원님이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상대가 압박에 취약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압박이 순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상대가 마음대로 플레이할 수도 있는 그런 성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원두재 선수가 특히 지금 압박에 약간 취약한 모습이라서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김학봉 감독도 아마 저는 좀 고민이 약간 있을 거라고 봐요. 방심하면 큰일 나겠네요. 자, 온두라스전이 내일 5시 30분입니다. 또 그 같은 시간에 상대편 팀들도 지금 경기를 진행을 하죠. 상대편 팀들 경기 제가 중계할 거고요. 네. 그 경기 끝나면 방송사가 다르지만 대한민국 경기 이제 장 의원님. 이렇게 가는구나. 그 경기 끝나면 우리가 혹시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어서 A조 경기. A조가 어차피 일본, 우리와 만나야 프랑스, 되는. 멕시코 뭐 이런 팀들 중에 우리랑 상대가 누가 되느냐. 네. 그 싸움을 또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올라간 다음입니다. 그거는. 저희도 온두라스전을 딱 이렇게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심각한 상황에도 다시 갑자기 비상체제로 모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의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들 응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 8강 소식으로 찾아뵙기를 기대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